오늘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이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아서 존 패터슨이 19년 만에 진범으로 확정이 됐고요.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증인으로 섰던 에드워드 리가 패터슨과 공범이라는 사실도 인정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이태원 살인사건의 공판 결과에 대해서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경제 제재 해제 이후에 이란 대통령의 행보가 분주합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에 대규모 돈보따리를 풀면서 경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글로벌 정면 승부, 파리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지난 1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네. 징역 20년을 구형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17살이었기 때문에 소년범에게 요청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자, 어떤 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그 소년범에 대해서는요. 네. 그 소년법에서는 최고형을 15년이 최고형이에요. 네. 그런데 소년이랄지라도 이 살인이랄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징역형을. 네. 근데 이제 살인죄가 그 형법 제257조 1항에 의하면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이거든요. 네. 그런데 소년이기 때문에 20년 이상을 선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일단 무기징역형을 선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징역형 20년을 형을 선고한 겁니다. 네. 자, 변호사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 오늘 속보로도 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럼 이 패터슨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건가요? 또 이렇게 그렇죠. 자동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이게 97년 4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네. 패터슨이 이제 살인죄가 아니고 증거 인멸 혐의로 형을 받고 네. 사면으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99년도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죠. 네. 그런데 현행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말이죠. 네. 어떤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 출국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원은 도망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아마 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이유가 아마 재판부에서 주장을 해서 문제가 됐을 겁니다. 네. 재판부 입장은 이미 다른 죄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어떤 일상적인 측면에서 간 것이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변호인이 지금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에드워드 리가 공범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일사부재리 원칙 이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그렇죠. 에드워드 리가 공범으로 1심에서 나왔는데 처벌 네. 이거 받지 않나요? 일단 그 에드워드 리는 무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았잖아요. 네네. 8년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네네.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검찰 입장에서는 원래 무죄 판결을 받으면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에드워드 리도 여기에 관여했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드워드 리는 이미 무죄를 받았지만 공소 사실 자체에는 공범인 걸 전제로 해서 패터슨을 기소한 거예요.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 에드워드 리가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도움을 준 건 맞다. 그렇게 봐서 공범으로 인정을 했지만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죠.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여기서 하나 발생을 하는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유죄 인정이 나왔고 법정 최고형인 20년이 선고된 건데 이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뭐였나요? 지난번 재판에 에드워드 리가 무죄를 받을 때 그 검찰에서 기소한 주 근거가요. 네. 이제 칼로 찔렀는데 칼이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찔렸다는 거였어요. 네. 근데 에드워드 리가 패터슨보다 키가 큽니다. 네. 그래서 주로 법학적인 측면에서 너무 의존하다가 에드워드 리를 기소한 거거든요. 네. 그때도 같이 기소했으면 굉장히 쉽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판부에서 보고 있는 게 그 화장실에서 어떤 찔렀을 때 이제 네. 오른손을 찔렀다고 보고 있는데 네. 오른 손목에 패터슨의 피가 훨씬 더 많이 묻어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양손과 머리, 옷 등에 피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반해서 에드워드 리는 상의에 적은 양의 피만 묻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참작을 했고요. 근데 두 번째로 에드워드 리하고 패터슨 말 중에 누구 말이 신빙성이 있냐에 관한 싸움인데, 네. 에드워드 리의 말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서 신빙성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패터슨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드워드 리의 진술도 사실은 여기에 직접적인 증거로 쓰인 거죠. 네, 상당히 근거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 재판부가 결심을 하루 앞두고 이 피해자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줬던데요. 네. 이 마지막 그 어머니의 진술이 양형에 참작됐을 것으로 보세요? 그렇죠.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양형에 당연히 참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작이 되는데 이 사건 과정에서요. 네. 피해자인 조중필 씨 어머니가 언론에 나와서도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죠. 그랬죠. 그리고 패터슨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법정에서 조중필 씨 어머니의 말은 그건 이제 강조한 거죠, 강조. 네. 그리고 한 번 더 그걸 재판부가 확인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는 당연히 참작이 됐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당사자인 이 패터슨 그래도 계속해서 에드워드 리가 진범이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제 네. 공범이라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네. 항소를 하겠죠? 당연히 항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무죄를 다툴 거고요. 네. 이제 항소심과 아마 이 사건은 만약에 항소심에서 이게 다른 결과가 나오면 검찰이 당연히 상고를 할 거고요. 네네. 또 이게 그대로 유죄가 인정이 되면 또 패터슨 측에서 상고를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은 무조건 대법원 가야지 사건이 종결이 되는 사건을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대목이 이겁니다. 이 1심 선고 공판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뒤집힐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에드워드 리를 기소할 때 비해서요. 증거가 상당히 많이 갖춰졌다고 보고요. 네. 또 그 당시 미국 육군 수사대 CID에서 조사한 네. 그러한 간접적인 증거들, 예컨대 패터슨이 밖에서 나와서 한 이 얘기랄지, 네. 그런 또 제3자의 지인들의 진술, 네. 또 미국 CID에서 수사한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 이런 것들이 이 사건 유죄에 있어서 재판부의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항소심이나 대법원서 이게 변경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또 한 가지 사회적 공분이 좀 있는 대목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19년 전에 2명을 제대로 잘 기소했으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유가족이 억울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결국 그 당시에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제보와 증거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리를 기소했던 검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지금 현재 법적인 책임을 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검사는 자기의 판단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네. 또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었다는 증거들도 꽤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은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게 만약에 그 당시에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네. 같이 기소를 했으면 어느 한쪽이 무죄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은 유죄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는 이 사건이 18년이나 끌지 않았을 판인데, 네.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현행 법적으로는 어떤 검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더 쌤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